동갑내기인 우리 부부는 27살에 무일푼으로 결혼했다. 그리고 4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작년에 신혼 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돼서 내후년에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 인근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다. 이곳에는 CJ 라이브시티와 GTX-A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산은 일자리는 없어도 놀고 먹고 쉬기는 좋은 곳이다. 주택가격은 약 3억 6천만 원이고 계약금은 10%로 3,600만 원을 납입했다. 각종 옵션을 추가했고 취득세까지 합치면 3억 8천만 원 정도 된다. 잔금은 모기지 70%에 30년 고정금리 1.3%이다. 지금 금리를 생각하면 완전 개꿀이다. 나머지 20% 중도금은 LH에서 청약 당첨자들에게 이자 후불제로 집단대출을 하게 해주었다. 그 말은 이자와 원금을 입주할 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완전 개꿀이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3,600만 원의 집을 샀다. 우리는 무일푼 가난뱅이 직장인 맞벌이 부부였다가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한 계단씩 오르고 있다. 만약 돈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우리가 처음 살았던 곳은 경기도 일산의 한 다세대 주택이다. 좁고 시끄럽고 담배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이런데도 마음 먹으면 그냥 살 수 있다. 삶의 질이 좋다 나쁘다는 대부분 마음이 결정한다. 우리는 여기에 2년 살면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했다. 청약 통장에도 계속 돈을 넣었다. 그러다 내가 퇴사하고 소득이 없어지자 국민임대 입주 자격이 생겼고 신혼부부 전용으로 청약 당첨이 되었다. 주택에서 아파트로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방금 삶의 질은 마음이 결정한다고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것도 맞는 말이다. 결국에는 삶의 질이라는 건 뒤로 가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임대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주식하고 또 새롭게 청약도 넣은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내후년에 이사를 가고 나면 삶의 질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거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주식을 할 것이고 적당한 타이밍에 부동산 상급지로 갈아탈 것이다. 그렇게 인생이 계속 발전한다. 사람들은 결혼할 때 많은 걸 갖춰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봉 얼마 이상의 번듯한 직장도 있어야 하고 신혼집은 작아여야 하고 결혼식도 해야 하고 사돈끼리 예물도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냥 했다. 집도 차도 모아놓은 자산도 아무것도 없었다. 결혼식도 안 하고 예물 예단도 주고받지 않았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다. 나는 연봉 3,600 받던 중견기업의 신입사원이었고 내 아내는 대학원생이었다. 우리는 회사 옆 종로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다. 월요일에 점심시간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내고 목요일에 문자로 결과를 받았다. 결혼이란 이렇게 간단한 것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던 그때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이 할 것이다. 장인어른께 저희 이제 혼인신고하고 그냥 같이 살게요 라고 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대뜸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어이없어 하셨을지도 모른다. 내 딸이었다고 하면 때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나를 믿어주셨고 평생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어쨌든 결혼부터 했고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천천히 하나씩 해결했다. 결혼은 이처럼 그냥 하면 된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된다. 자꾸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다. 나는 회사를 다닐 때 그다지 친하지 않은 회사 동료 직원들의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고민을 했다. 축하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내심 축의금이 아까운 마음과 주말에 시간을 내야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라서 가기 싫은 마음이 공존했다. 아마 청첩장을 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안 주면 소외시키는 것 같으니 예의상 주지만 굳이 안 와도 상관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호하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결혼식에 얼굴 비추고 축하한다고 하고 축의금을 내는 행위가 예의 있고 사회성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는 내 결혼식에 왔다가 집에 가면서 축의금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을 걸 알기에 결혼식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진심으로 마음이 닿는 하객들과 결혼식을 해야 기분이 좋고 풍요로운 결혼식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결혼식을 언제 하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애는 언제 나올 거냐고 물어보신다. 분명히 손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동시에 결혼식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신 것 같다. 내가 만약 우리가 혼인신고한 2017년에 꾸역꾸역 결혼식부터 하고 애도 낳았으면 지금만큼 자산을 모으거나 삶이 행복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Much I'm afraid. If these shadows remain unchanged,
I see an empty chair. 그래서 나는 일단 먼저 부자가 되기로 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만약 제대로 된 결혼식이 하고 싶어진다면, 혹은 아내가 여자 인생에서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싶다고 하면 그때 그냥 결혼식을 할 것이다.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호텔에서 성대하게 할 수도 있고 스몰 웨딩을 할 수도 있다. 음식은 최고급으로 대접할 것이고 축의금은 받을 생각이 없다. 그들은 이미 소중한 시간을 나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뒤늦은 신혼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도 지구상에 가고 싶은 어디든 갈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빈손으로 결혼하더라도 곳간을 하나씩 채워가는 즐거움이 꽤 크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요약, 주식이 좀 올라와서 현금을 마련해뒀다. 더 빠졌으면 좋겠다. 자리로 가, 자리로 가. 엎드려, 엎드려. 자, 너무 커? 기다려. 자. 맛있어? 콩이.